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다리 저림입니다. 환자가 내원했을 때 다리가 저리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손이 저리다라고 표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저리다면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 어딘가에서 신경이 막혔다, 눌렸다라는 사인입니다. 팔과 마찬가지로 다리 또한 거의 90%는 척추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나고요. 50대 이후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지게 된다. 그 결과 그 눌린 부위를 따라 이제 저림이 좀 나타나게, 다른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가끔씩 나이가 50이 넘은 또는 60이 넘은 사람에게 디스크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라고 환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저의 의문입니다. 저의 임상 경험으로는 디스크는 젊은 나이에 올 수밖에 없고요. 나이가 들면 밀려 나올 수 있는 디스크 자체 수분 함량이 작기 때문에 삐져나오질 않고 그대로 눌러붙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협착증으로 진행을 하고, 협착에서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다리로 내려오는 스파이널 러버, 척추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가 저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50대 이후에도 디스크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것이 제가 계속 확인하지 못한 의문이긴 합니다. 팔 쪽에서는 그죠, 90%가 목이고 10%가 흉곽 출구 정군이라고 했는데, 이 다리 쪽에서는 10%는 이상근 정군입니다. 뭐 좌골신경통이라고도 하고요. 정확한 병명은 이상근 정군입니다. 이 의사들은 이 병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치료사들은 이상근 정군이라고 합니다. 이 피리포미스라고 하는 이상근에 의해 가지고 이때는 이상근이 사이팅 너브를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팅 너브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방사통이 내려오는 증상을 이상근 정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척추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라면 치료 타겟은 척추가 되는 것이고요. 이상근에 의해서 나타나는 좌골신경통이라면 치료 타겟은 이상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르죠, 그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대둔근, 중둔근 그 밑에 6개의 자그마한 근육들이 있어요. 상하상자근, 내외 폐쇄근, 이상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이상근으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대둔근과 중둔근 이것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만 안으로 이상근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치료 타겟은 골반이 되는 것이고 척추는 90%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앞 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팅글링 페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팅글링 사인이라고 하고 팅글링 센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팅글링 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이 손상이 됐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팅글링 페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부위에 내려오는 그 다리라면은 그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이 손상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척추 어딘가에서 또는 다리 어딘가에서 신경 통로가 막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어떤 균이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마비가 돼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이 팅글링 페인이 나타납니다. 찌릿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왈러 변성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역행성으로 회복을 해 나가는데, 이 회복 과정에 다시 또 찌릿찌릿한 감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상 초기에 이제 이런 찌릿찌릿한 팅글링 페인이 나타나면, 신경이 손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멈췄다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신경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신경이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을 방사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라디에이팅 페인. 이와는 달리 연관통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퍼드 페인이라고 그래요. 자, 방사통은 신경에 의한 것이고요. 신경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연관통은 근육입니다. 정확하게는 MPS라고 합니다.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이라고 하죠. 신경이 눌려도 이렇게 다리가 저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저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척추에 몇 번 디스크가 눌리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관통인데 근육이 경직이 돼도 다리 쪽으로 저림이 내려온다. 대표적으로 보면 중둔근이 이제 손상이 되면 복사뼈 바깥까지 찌리한 저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텐스파사라타, 대퇴근막 장근이 눌리게 되면 무릎 외측까지 통증이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런너스니라고 해가지고 마라토너들한테 많이 오는 건데, 네, 이것이 이제 텐스파사라타의 대퇴근막 장근이 경직이 됨으로 인해서 무릎 외측의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 손상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릎 내측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 내측의 통증을 호소하기 전에는 앞쪽에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호소를 하는데 그것이 PFPS, 설계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대퇴 통증 증후군, 그 다음에 메디알 메니스커스 티어링, 그 다음에 디제너레이티브 아스라이티스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는 게 이제 무릎의 손상 진행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런너스니가 나타나면 무릎 앞이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고 구부리거나 펼 때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치료 타겟은 그 텐스파사라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이제 발목이 찌릿찌릿하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비골신경의 문제라든지 또는 바깥으로 흐르는 뭐 장단 비골근의 문제로 예측을 하고 발목이 치료 타겟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낫는다. 그런 환자들은 치료 타겟은 중둔근이 된다는 것이고요. 무릎 외측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무릎 바깥에 있는 연골들이 아니다. 라테랄 메니스크스가 아니라 텐스파사라타가 치료 타겟이 된다. 골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엉덩이 바깥에. 그래서 치료 타겟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면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90%, 척추에서 디스크가 빠져나오거나 중앙골이 좁아지면서 다리가 저린다고 했을 때, 그 다리를 계속 치료한다면 나을까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치료 타겟은 척추가 된다는 것이고, 이 자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군에 의해서 자골신경 압박을 받아가 다리가 저리고 있는데 다리를 계속 치료한다고 낫느냐 말입니다. 치료 타겟은 골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이 있는 부위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연관통에 의해서, 리퍼드 페인에 의해서 근육이 뭉쳐서 나타나는 이 저림이 나타나는데 그 해당 근육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사뼈가 저리면 중둔근의 문제인 것이고요. 무릎 바깥이 원인이라면 대퇴근막 장근의 문제인데 치료타겟이 거기여야 되는데 저리다고 해서 척추로 접근한다면 이 환자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하다 보면은 환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탁 들어보면 어느 부위의 문제로 인해서 이 환자 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구나가 예측이 됩니다. 저는 됩니다. 아무튼. 다른 쌤들은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치료 타겟을 딱 정하게 되고 그 부위를 압박을 통해 가지고 그 증상을 이제 재현을 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자한테 그럽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환자분의 증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 제 말이 맞다면 환자분의 증상은 없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죠. 네, 이것으로 이제 다리 저림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